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이죠. 아무 생각 없이 출근을 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그 전에 컨설팅을 받으셨던 분이 감사하다고 톡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제 몇 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보내주셨긴 한데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죠. 아, 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안부 인사까지 주시느냐. 되게 쑥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지? 내가 스승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겸연쩍었어요. 어, 난 그냥 비즈니스맨인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다가 내가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선생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리까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제가 출근을 하려고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김영철 씨가 하는 그 라디오에서 교수님이 한 분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승의 날이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뭐 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아침에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파의 뜻이 뭐냐 이거죠. 이 교육자가 삼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저도 논준모연구소 유튜브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이 모든 과정은 다시 말해 그 어떤 학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이 과정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이거를 굳이 따지고 따져서 올라가 보면 그 기원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고 그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합니다. 그때 나오는 어떤 교육적인 뭐 어떤 철학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삼파술이라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그 라디오 방송에 나오신 교수님이 설명한 그 삼파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제가 알던 거하고 약간 달라서 아차,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부랴부랴 사무실 오자마자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빨리 다시 자료를 찾아서 뭐 수정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 우리가 논문 쓰는데 도움이 되고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 상식 같은 건데 뭐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정확한 게 좋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찾다가 간만에 조금 공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보고 선행 연구 조사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꼭 논문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논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논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굳이 뭐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별도로 관련 서적을 사보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상당히 공부가 되는구나. 이런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봤던 그 자료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한번 리뷰하는 뭐 그런 시간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스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삼파술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산파술이라고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제 이 연구의 흐름, 동향을 파악할 때는 학술 연구 논문, 국내 학술 논문이 조금 편하긴 해요. 근데 그냥 공부하기에는 학위 논문이 좀 편하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학위 논문이 공부하기는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삼파술로 검색을 해서 학위 논문에 제일 첫 번째 거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 비추어 본 학습자 존중 교육의 의미. 아, 오늘 이거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뭔가 의미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05년에 나온 거긴 하지만 자, 이 논문을 제가 원문 보기를 한번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문 보기를 한번 해보니까 자, 이제 요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것만 조금 읽어봤는데 이거 뭐 제가 선행연구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려고 그냥 한번 읽어본 건데 이 논문을 읽기에 앞서 이 논문을 적어주신 우리 저 김혜정 연구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 좀 괜찮았던 부분들을 이 형광펜으로 칠해놨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 연구의 문제 제기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분이 아무래도 교육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교사이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사들은 참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문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브로우디의 논문, 1963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이 브로우디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교육자이신 것 같은데, 교육학자이신 것 같은데, 프로타고라스라든가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 아벨라르두스, 코메니우스, 페스탈로치, 프레벨, 여기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 이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뭐 소크라테스 유명하니까 오늘 이야기할 거고, 페스탈로치, 프레벨. 야,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프레벨 슐레 어린이집 다녔었는데 프레벨 되게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이 사람 등등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어떻게 보면 뭐 저 같은 경우일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카톡을 좀 받아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약간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학생에게 좀 더 잘 전달하고자 했던 교수 방법들이 이 논문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활 적응 교육에서 방치되었던 교과 그 자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여기 좀 중요한데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방법적인 원리로 탐구 학습 그리고 발견 학습 여기 중요합니다. 발견 학습 을 제안한 사람이 이제 브루너라고 60년에 있습니다. 이 발견학습, 지식의 구조. 이 브루너의 발견학습이죠.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흔히 교사가 관련된 여러 사실을 제시해주고 발견학습의 뜻입니다. 교사가 여러 사실을 제시해주고 그 사실들에서 원리를 요거 별표 5개 별표 하나, 둘, 셋, 넷, 5개. 원리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발견학습이에요. 이게 이제 지식의 구조가 필요한데 브루너라는 학자가 제안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라는 말을 탄생시킨 우주 호울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것 의 의미를 따져보는 동안에 막 회의를 하는 동안에 플라톤의 대화편인 메논에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노예 소년에게 기하학을 가르친 방법에서 무슨 시사를 끌어낼 수 없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참고적으로 이 연구자께서 이 논문을 쓰신 연구자께서
삼파술에 대한 뜻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산술. 그러니까 이제 삼파가 이제 아기 받는 그 산모를 말하는, 산모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아기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기 받는 거. 산부인과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산부인과 없을 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기 받는 그 조산소. 그 조산수를 뜻하는 히라버의 번역입니다. 산파. 영어로는 이제 산파의 뜻을 가진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 이제 산파술은 그 방법, 메서드를 붙여가지고 산파술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예, 참고적으로 그냥 산파술이 이런 뜻이다. 지금 소크라테스가 노예 소년에게 기하학을 가르친 이 방법에서 이제 산파술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뜻이 이제 교사는 알아내라. 고 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것과 같이 아주 세밀하고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의 발견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게 브루노의 발견 학습인데, 이게 소크라테스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 우즈 홀 회의에서 끊임없이 소크라테스가 노예 소년을 가르친 이야기가 거론되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무엇인가를 직접 살펴보면 발견 학습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진 교육 방법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삼파술을 직접 살펴본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메논, 이제 플라톤이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쓴 메논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라는 겁니다. 즉, 잘 가르치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 발견 학습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삼파술을 통해 이제 이 김혜정 연구자가 나름대로 이제 막 연구를 해 나가는 그런 논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그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교수님의 이야기 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부터 제가 전달을 해 드리자면,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 스승의 역할. 뭐냐 이거지.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교사가 이 조산원의 이 산파 같은 역할을 해내야 된다. 이 지식의 탄생의 그 의미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식의 탄생인 거죠. 학생들이 그 지식을 탄생하듯이 느낄 수 있도록.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나왔냐? 이거를 이제 이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그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으로서 레테의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테의 강.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강이 있어요. 이 강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망각의 강이다 이거죠. 망각의 강. 그래서 이 레테의 강에 있는 그 물을 한 모금 딱 떠마시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 이야기가, 소크라테스는, 이거 교수님 말이 맞겠죠.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모든 인간은 일단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레테의 강을 건너오면서 망각을 하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교사들은 원래 알고 있었던 거거든. 이제 그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계속 끄집어내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교사의 역할이다 이거지.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부분에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 뭐지? 이야기가 배경 스토리가 좀 다른데,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도 제 말이 맞는지 교수님 말이 맞는지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뭐 제가 이거 뭐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해가지고 뭐.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만만한 게 챗GPT지 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챗GPT한테 야 소크라테스 삼파술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 라고 했더니 이제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도록 돕는 철학적 방법이다. 이거죠. 자, 이 방법은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던 점에 착안하여 명명되었다. 아, 요거는 제가 그 까먹고 있었어요. 왜 산파술이었는가?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거든. 자, 어쨌든 이제 산파술의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이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게 뭐 사실 같은 말인지 아니면 다른 말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 원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레테강을 넘어오면서 잊어버렸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상대방이 자기가 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 이 점에서 레테강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챗GPT 뒤에 질문을 해놨는데,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일단 깨달아야 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개념과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 과정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지를 인식하게 되면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게 이제 탄생인 겁니다. 지식의 탄생. 그래서 이제 삼파술이 나오는 거죠. 진리의 발견은 무지를 깨달은 후에 상대방이 스스로 올바른 개념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더 해봤어요. 레테의 강이 뭐냐 이거지. 그리스 신화에서 망각의 강으로 알려져 있다 이겁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레테의 강은 지하 세계인 하데스에 흐르는 5개 강 중에 하나인데, 이 강물을 마신 사람에게 망각을 가져다 줘가지고 죽은 자들이 생전에 겪었던 모든 기억을 잊게 한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레테의 강은 특히 환생과 관련된 신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소크라테스의 삼파술하고 레테의 강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상징적인 차원에서 흥미로운 연결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무지의 인식과 망각이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삼파술은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일종의 지적 망각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기존의 잘못된 신념이나 지식을 버리고 망각하고 새로운 진리를 이제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레테의 강은 죽은 자들이 이전 생의 기억을 잊게 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개념 모두 과거의 지식이나 기억을 잊는 것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결될 수 있다. 자, 새로운 시작이 뭐냐 이거죠. 레테의 강물을 마신 사람들은 모든 기억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인식한 사람들은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두 개념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 정화. 소크라테스 삼파술은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을 통해 정신적 강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테의 강이 망각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레테의 강하고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뭔가 흥미로운 연결점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교수님이 설명한 거하고 저하고 이제 조금 다른 뭐 여러분은 뭐가 다른 건지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착각한 거일 수도 있고. 스승의 날에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카톡까지 받으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 갑자기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원래 어떻게 시작된 거지? 배경이? 이런 궁금증도 좀 들고 이런 이야기를 스승의 날에 맞이해서 제가 무슨 스승은 아니지만 뭔가 혹시 소크라테스가 또는 삼파술이 또는 레테의 강이 궁금했던 이런 분들에게 논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대중적인 이런 지식을 논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게 논문을 읽으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콘텐츠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한테 선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